네, 안녕하십니까. 식신 대표를 맡고 있는 안병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푸드 프로그램을 개최해 주신 메트로 경제 이장교 대표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식신 데이터로 본 외국인이 실제로 찾는 K푸드라는 내용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을 갔는데 어떤 식당 앞에서 굉장히 큰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이제 맛집 서비스를 하니까 웬만한 맛집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정든집이라고 하는 우대갈비하고 삼겹살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식당인데 엄청난 외국인들이 줄을 서 있는데 대부분 이제 20대 여성분들, 특히 이제 일본이나 대만, 뭐 중국의 여성분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기를 이제 나중에 저기는 어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정국이라고 하는 BTS 멤버죠. BTS 멤버가 저기서 이제 최근에 고기를 이제 혼고기라고 하죠. 혼고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미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성지 같은 곳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여러 맛집들이나 어떤 음식 데이터가 사실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핫하게 알려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사카나 도쿄나 이런 데 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데 한국 사람들만 빠글빠글한 그런 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이제 유행을 한 거죠.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유행한 거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 바라보는 것과 한국인이 보는 것과 사실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봤을 때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명동에 가면 이삭 토스트라는 명동점이 있는데 뭐 우리한테 토스트는 뭐 아주 흔한 음식 중에 하나죠. 또 이삭 토스트도 워낙 지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중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명동에 오면 중국인들은 저기서 이제 토스트를 하나씩 먹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식신은 2010년도부터 저희가 맛집 서비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치기반 SNS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7년 차 맛집 서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 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지역별 추천 맛집이라든가 지도라든가 카테고리 뭐 여러 형태로 검색이 가능하고, 한국 맛집뿐만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전 세계 한 200개 도시에도 맛집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방문자 수가 한 3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월간 방문자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의 식당이 한 80만 개 정도 있거든요. 80만 개 식당 데이터를 계속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추천 맛집을 만들고, 또 미슐랭 가이드처럼 저희가 맛집을 인증하는 그런 작업도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미식 가이드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더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등급이 있어서 현재 한 6,000개 정도의 매장에 맛집 스타 레스토랑으로 인증이 돼서 이제 이런 게시물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이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 아마 미쉐린은 다 아실 것 같고 또 블루리본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식신도 이런 역할을 2015년부터 굉장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기준 자체는 좀 달라요. 미슐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어떤 하이엔드 서비스라든가 맛, 뭐 그다음에 셰프의 그런 퀄리티라든가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식신 같은 경우는 노포도 별 3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나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더 점수 가중치에 더 높게 주기 때문에 미슐랭 가이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굉장히 공정하게 정말 일반 서비스를 이용받는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그런 식당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별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타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 제네시스의 자동차의 지도에 이제 맛집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티맵에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식친 같은 경우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메타덱스라고 하는 AI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LLM 기반의 그런 AI 플랫폼이고, 이걸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그런 맛집 데이터를 생성해내고 또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서치라고 해서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맛집을 찾아주도록 하는 그런 AI 기반의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고, 또 피처 컬럼이라고 해서 이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식당에 보면은 룸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콜키즈가 되는지, 아이 의자는 있는지, 음악 BGM은 무엇인지 등등해서 메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라든가 메타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저희는 피처 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 하나에 피처 컬럼이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전국 식당의 그런 메뉴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어떤 그 식당의 모든 정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이렇게 추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식당마다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AI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트렌드 캐칭이라든가 이런 인사이트 같은 걸 이제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제 또 비즈니스 중에 또 하나는 모바일 식권입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에 식사를 할 때 간편하게 앱을 통해서 식사를 하는 건 서비스고, 현재 1000여 개 이상의 고객사에 약 25만 명의 임직원들이 저희 모바일 식권인 시키신 이식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관광 트렌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서울에서 이런 소비하는 그게 56% 이상이 이제 소비가 됐었고, 특히 이제 전체 결제액 중에서 22% 정도가 이제 F&B, 음식과 마실거리에서 이제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외식 그 소비가 늘었다. 그 실제 방문객들이 한국에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쇼핑이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수치는 여러 가지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농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카드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 확인해 보면 음식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거의 매달 지금 한 200만 명 가까이가 한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한 2천만 명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이 이제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18%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계속 지금 이게 올해만 증가한 게 아니고 연평균 계속 한 15%에서 20% 사이를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일본에 육박하는 그런 관광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관광에 잘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K의 힘이죠. K컬처, K팝, K드라마, K푸드 이런 모든 것들의 집합체. 그래서 K가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하고 핫한 그런 키워드가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는 관광객 10명 중에 8명은 아시아다. 아직은 굉장히 우리는 이런 편협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온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오지만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죠. 일본도 역시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일본에 많이 가고 있고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바뀐 트렌드는 굉장히 젊다, 관광객들이. 그래서 20대, 30대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자유관광으로 많이 오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이 과거에는 어떤 유명한 그런 관광지라든가 큰 식당을 가거나 이런 패키지 관광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아니죠. 홍대라든가 성수라든가 익선동이라든가 이런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관광을 즐기는 그런 트렌드로 많이 변화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 음식 소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 정도다. 미식 관광을 보면은 역시 그 서구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쪽에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그 미식 소비에 대한 비중이 높은 반면에 아시아 쪽 관광객들은 좀 미식 소비에 대한 비중은 조금 적다, 이렇게 좀 통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식신 데이터하고 식신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고 뭐 이렇게 찾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하고 카드 데이터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외국 관광객들 실제 한국에 와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방문을 하는지에 대한 시트맵입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그 통계 자료하고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역시 그 중구 위치로 뭐 광화문 이번 중구 쪽이 가장 많고 두 번째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청담, 압구정 뭐 이쪽이 이제 두 번째로 많고 세 번째가 홍대 지역이 많고 네 번째가 성수인데 성수가 최근 몇 년간 갑자기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순위권에 없었는데 지금은 성수 지역이 굉장히 4위까지 올라온 정도로 성수 지역을 많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다. 다섯 번째가 여의도를 포함한 영등포,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잠실이죠. 그 롯데타워에 있는 잠실, 송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저런 그 시트맵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식당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느 식당에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가를 뽑아봤는데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는 맛집하고는 뭐 겹치는 경우도 있고 겹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이제 가장 뭐 SNS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정보가 있겠죠. 그 정부에서 가는 곳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명동이라든가 이제 방문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곳의 식당을 이제 아무래도 찾아가다 보니까 명동, 홍대, 성수 뭐 이런 쪽에 이제 곳들이 굉장히 방문이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면은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간장게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닭 한 마리 이런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간장게장 집이라든가 닭 한 마리라든가 뭐 그죠? 예. 그런 데가 있고 뭐 명동교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하더라고요. 명동교자는 항상 순위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명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가장 보편적인 그런 국수와 만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요즘은 또 베이커리 쪽도 많이 방문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이제 국밥류 같은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감자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순댓국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높고 그다음에 족발 같은 것도 높고 삼계탕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인들한테 많이 이제 방문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은 뭐 그 기본적인 한식이나 고기구이 같은 쪽과 그 다음에 어떤 펍 같은 그런 쪽을 많이 가는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삼계탕이라든가 뭐 닭 한 마리, 뭐 감자탕, 뭐 족발 이런 거를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가는 게 이제 그 BBQ, K 바베큐를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고 또 한국에 왔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치킨집은 한 번씩은 다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급상승하는 것이 국물 요리, 감자탕이라든가 뭐 뼈해장국이라든가 뭐 순댓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면은 항상 우리나라의 최애 한식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는 거의 그렇죠. 치킨, 김치, 뭐 비빔밥, 불고기, 라면, 잡채, 뭐 그 다음에 바베큐 이렇게 선호하는데 실제 한국에 온 외국인 방문객들은 제일 많이 먹는 거는 바베큐, 예, 삼겹살, 뭐죠? 한우 등등해서 K 바베큐를 제일 많이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인들은 닭 한 마리, 간장게장,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족발이나 감자탕이나 삼계탕 이런 쪽으로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서양인들은 이제 뭐 이런 다양한 펍이나 베이커리라든가 하면서 K 바베큐를 또 많이 섭취를 한다, 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2차 웨이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차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K푸드가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계란장도 해먹고 멸치볶음도 해먹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뭐 LA 갈비가 또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LA 갈비가 뭐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 이런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지금 굉장히 2차 파동을 일으키고 있어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한국의 모든 그런 음식들이 다 글로벌화가 되지 않을까, 세계인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음식 반열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미쉐린 가이드에 보면 뉴욕에 그 한식으로 미쉐린 스타를 받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 보면은 무려 11곳이나 스타를 받았어요. 근데 뉴욕의 그 별 받은 식당이 72곳인데 그 중에 11곳이 한식이었어요. 지금도 그 별 숫자를 유지를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뉴욕은 거의 세계의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하이엔드 레스토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서 한식이 11개나 그런 미쉐린 스타를 받았다. 심지어 제페니스, 그러니까 일본 음식보다도 더 미쉐린 별을 받은 식당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뉴욕에선 가장 핫한 트렌드가 한식인데 뉴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런던이나 파리나 글로벌 탑 도시에서 가장 핫한 그런 음식이 K 푸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K 푸드의 장점은 잘 아시겠지만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여러 장류를 통한 발효 음식을 가지고 이걸 믹스해서 제공하고 있고 또 불을 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미식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저희 식신 사이트에 보면은 뉴욕에도 저희 식신의 별 스타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미쉐린하고는 약간 다르게 저희는 이제 이건 한식만 나온 겁니다. 한식에 보면 옥동식이라든가 뭐 옥동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하죠. 굉장히 곰탕으로 뉴욕에서 굉장히 핫한 음식으로 지정이 됐었고 정식이라고 해서 별 3개예요. 미쉐린 별 3개를 받은 식당이 있는데 그 한국인 셰프로 처음으로 그런 뉴욕에서 미쉐린 별을 3개나 받은 데가 있고 또 주옥이라고 해서 여기 시청에 있다가 시청을 접고 뉴욕으로 갔어요. 뉴욕에서 이제 미쉐린 별을 받은 그런 신창호 셰프님이 계시죠. 그런 또 주옥이라는 레스토랑도 있고 그 외에 뭐 굉장히 많은 그 아토믹스라고 하는 박정현과 박은정 부부가 하는 그런 레스토랑도 있고 뭐 단지나 꽃 같은 레스토랑도 있고 매주 같은 데도 있고 뭐 아주 많은데 이 한식을 가지고 정말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다양한 것들을 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K푸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하이엔드 음식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음식 그러면 스시도 있지만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에서. 그래서 일본 식당이 해외에 나가면 가장 고가입니다. 가격대가 대부분. 근데 이제 지금은 한식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장 어떤 하이엔드의 고가의 그런 서비스로서 발전을 하고 있다. 저희가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는 우리가 기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굉장히 그런 노포나 어떤 그 대중적인 음식도 많지만 이런 하이엔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고퀄리티 레스토랑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K푸드를 굉장히 프랑스라든가 일본처럼 하나의 미식의 가장 완성도 높은 레벨로 올려야 되고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많은 도시에 지금 한식 그런 그 하이엔드 레스토랑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실제 인기가 많습니다. 이런 레스토랑들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식 전체 식품 외식 시장이 한 6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글로벌하게는 한 4경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반도체 뭐 좀 삼전닉스가 굉장히 호황이고 굉장히 좋지만 반도체 전체 글로벌한 시장이 지금 한 1000조 좀 넘었나요? 1200조 정도? 네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푸드 시장만 600조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1200조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음식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고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식품 회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글로벌 시총 1000조가 넘는 식품 회사들이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다. K컬처, K푸드가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